그러면 경제 뉴스 3개로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 잘 한번 전해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예코님 선보러 가시냐고 여도은 앵커가 물어보시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어제 채팅 보니까 너무 가볍다. 너무 까분다. 3% 와서 선보러 3% 선보러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옷이라도 이렇게 입고 온 겁니다. 아, 더글로리 하도영 스타일로. 하도영. 하도영 스타일로. 그 애아빠 스타일. 맞나요 그게? 그 하도영 씨가 그분 맞죠? 하도영 씨. 그 말투가 그렇잖아요. 말투 네. 그 순서가 네. 입었어. 무게감 있게. 그래서 정장이잖아. 약간 이렇게. 성대모사를 굉장히 오, 잘하는 잘하시네요. 네, 하도영 씨가 그런 컨셉이죠. 하도영 씨처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하도영 씨와 함께 네. 네, 하인커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뉴스 김프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미스터마켓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런 건데. 아유, 그래서 지겹다는 분들이 그냥 많더라고. 네, 지겹다는 분들 많다고 뭐 얘기 들어가지고 네. 좀 더 짧게 그럼 좀 재밌는 얘기. 스피디하게 한번 갑니까? 아니요, 그냥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로 갑니까? 요즘에 증시에서 제일 핫한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증시에서 제일 핫한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는 저기 아니에요? 에코? 야스? 너무 진지하시네. 야스. 요즘 자이글이죠. 자이글. 지글지글 자이글. 자이글이 뭐예요? 자이글 그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게 상장사예요? 진짜 그릴류. 그거는 실망입니다. 아니 이렇게 왜 그 위에 이렇게 뭐 전열 기구 같은 거 달려 있어 갖고 이렇게. 피디님, 무슨 소리야? 2차 전지 회사 아닙니까? 자이글이? 예, 피디님 차트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2차 전지. 아니 정프로님이 감을 못 잡으시네. 이런 거 재밌네요. 잠깐만 얼마야 저게? 어제도 25% 급등. 6개월 500%입니다. 와, 아니 6개월이라고 해봐야 사실 저 한 달 사이에 다 오른 거네. 그러니까 와. 진짜 뭐 이렇게 에코프로 330%. 와. 이게 지금 에코프로고. 요게 에코프로. 네. 자이글 이게 1개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이미지라 못 봅니다. 이미지입니까? 네. 야, 자이글이 근데 뭐 진짜 2차 전지 때문에 뜬 거예요? 그쵸. 2차 전지 뭐 하신대요, 거기? LFP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CM 파트너한테 인수를 했다 그러네요. 74억 주고 샀답니다. 그래요. 새만금에다 뭐 하신다고. 이 새만금에 이거 하는 거 엄청 예쁘게 크게 잘 하고 있다고 사진도 엄청 많이 돌던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돌더라고요. 저희도 곧 발표할 겁니다. 3% 2차 저희는 전지. 3%니까 3차 삼차 전지? 전지로. 3차 전지 진출. 자, 여러분 기자분들 자, 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3차 전지는 수소연료 전지를 3차 전지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3차 전지가? 예, 연료 주입하면 전기나. 근데 이게 제가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너무 놀리듯이 말씀드리는 게 좀 뭐 그런 건 아니죠. 죄송스러운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에코프로 그룹은 굉장히 매출이나 이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자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게 과도한 기대로 가는 성향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권도영 씨 못 데리고 올 것 같은 느낌. 권도영? 예. 왜요? 미국이 먼저 데려간대요? 이게 선착순이라는데 네.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미국이 번호표를 먼저 뽑았답니다. 사기도 치려면 크게 쳐야 돼. 이렇게 인기가 많나? 이제 몬테네그로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네.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했다. 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일단 뭐 몬테네그로에서 그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처벌을 받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는데 네. 뭐 선고만 받는 게 아니라 형기 복역을 해야 보내줄 거다. 아하. 그럼 한 1, 2년 이상 걸리겠네. 근데 영권법이 최대 5년이거든요. 최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살고 이렇게 선착순이면 미국 찍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 이제 권도영 대표하고 옆에 같이 있던 한모 씨, 네. 그분 같이 두 분 청구했는데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서만 청구를 아, 했대요. 그럼 한 씨는 한국으로 올 수 있고.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짧게 전해드리고요.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되게 좋았어요. 그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1%, 그리고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1.79%, S&P가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은행권 위기가 좀 진정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그 미국 은행 관련해서는 좀 규제가 좀 강화되는 쪽의 얘기가 좀 오가고 있어요. 마이크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상원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좀 큰 은행 같은 경우도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행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한다.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은행 태도가 그렇게 긴축적인 모습을 시중은행이 보인다면 중앙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를 덜 올릴 수 있다. 네. 이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시아 탄소 배출 협력체 구축, 중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교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중국을 중심으로는 보아오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거기 관련된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아오 포럼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주력 D램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큰돈 들여서 인수한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 패케싱어 CEO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죠. 이렇게 문제 있는 매물을 그렇게 던져놓고 본인은 유유히 미국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은 세션은 ESG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ESG 관련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중국 시장을 돌파하는 쪽을 ESG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려면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전용 자발적 탄소 시장을 함께 연구하자. 중국도 굉장히 강력하게 탄소 시장 관련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그 더티 산업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디서 뭐 예. 이렇게 오염물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사업을 환경단체 쪽에서는 더티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거기는 좀 이런 산업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그쵸. 계시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석유 중심의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좀 친환경 산업으로 넘어갈 때 여기 주요 공급망을 중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거 과잉 투자를 했다가 네. 거의 다 망할 뻔했어요. 오. 근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열풍이 불면서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엄청나게 팔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산업이 굉장히 살아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도 그 미국이 오일 패권을 좀 쥐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패권을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좀 그쪽으로 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중국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신사업 쪽에다 투자를 하려고 이거를 근데 중국은 또 워낙 나라가 크고 보조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민간이 거기에 과잉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바뀌면 이게 돈이 쫙 올려가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산업 정책을 좀 과도하게 쓰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수소연료전지 취재할 때 갑자기 수소 회사가 뭐 200개인가 300개인가 있다 그래가지고 연료전지 회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엊그제까지 배터리 하던 회사들인데 보조금을 수소로 바꾸니까 다 옮겨갔다고. 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원래 약간 버블이 있어야 신산업이 좀 토대가 잡히거든요.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되고 뭐 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물량전이 좀 이렇게 중국이 그 물량전을 하는 모습을 단순히 비우기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메탈을 중심으로 한 그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굉장히 강점이 좀 있습니다. 히토류 네네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게 최태원 회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보다 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반도체 공장. 중국의 공장. 그래가지고 혹시 좀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뭐 좀 가능하면 중국 고위급들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3년 동안 한 번도 못 와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좀 바라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나왔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오천신 부주임이 이제 보아오 포럼에서 했던 얘기는 세계와의 역행하는 추세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어떤 나라는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교란하고 있다. 어떤 나라? 어떤 나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거리를 만들고 담장을 쌓으며 디커플링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세계 경제 무역 관계와 투자 관계에 매우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또 보아오 포럼을 얘기를 했어요. 네.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게? 이게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좀 헷갈리셨죠? 미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한 얘기인지 그런 얘기를 네. 하면서 일종의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아까 지난번에 화요일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성장에 목마른 국가와 기업들을 향해서 중국은 자기네 시장을 좀 열면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올해 2차에는 공동주최국이 됐는데 내년쯤에 한 3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3차에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2차에는 미국과 함께 여러 공동 주최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공동 주최를 했었고, 일단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에 처음 개최가 됐고요. 당시에는 110개국이 참여를 했고, 미국이 단독 주최를 하고. 이번에는 참가국이 120여 개국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경제 성장 세션에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 경쟁이 그 국제사회를 분절시키고 있고 다자간 협력이 매우 위축돼 있다. 근데 한국은 국제사회의 자유의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거고 국제적으로 이제 힘에 의한 변경 시도는 자유를 위협하고 좀 위협이 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이 그 결국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한국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모델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던 정말 희귀한 케이스. 그것도 단기에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모델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정치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는 대한민국.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네. K 성장. K 경제 성장. K.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차트를 먼저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차트. 우리의 기대, 요 꼬트머리, BSI.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드디어 조금 올라왔습니다. 살짝 고개 들었군요. 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라는 네. 제목인데요.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3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이거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겁니다.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좀 경기 좀 어떻게 보시냐. 근데 제조업 업황 BSI가 12월부터 3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12월, 2월, 1월 계속 하락을 하다가 네. 거의 그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2020년 7월이면 어떤 때인지 기억나시죠? 20년 7월. 코로나19 완전히 확산돼 가지고 네. 진짜 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 잡혀 있었을 때 제일 심할 때죠 그때가. 제일 심할 때 네. 그러니까 4월에 창궐을 해서 기업들이 이거 두드려 맞으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나 바닥을 모르고 있을 때가 2020년 7월인데 그때 이후에 그 기업 경기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지탱을 했던 부분들이 뭔가 있는지 봤더니 요즘에 그 경제 보시거나 지수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반도체 바닥론
살살 얘기 나오는 거 좀 느껴지시죠? 몇몇 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네. 슬슬 나오는데 근데 사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런 얘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네. 좀 설레발이 좀 심해요. 설레발 심해요. 네. 반도속 반도속.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선행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가 그러고 올라갔다가 아니네. 바닥인가 그러다 아니네. 그리고 바닥이 아니라고 진짜 반등을 하는 모양새다라는 거를 확인할 때쯤이 되면 이미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설레발을 좀 많이들 하다가 이번에 또 설레발이지 그러고서 진짜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설레발이 좀 심한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3월에 제조업 체감 경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분야가 전자 영상 통신 장비 분야였어요.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예, 전자 영상 통신 장비가 어떤 계열이냐면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제조 장비 납품이 좀 증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금속 쪽이 좀 좀 괜찮은 반등을 보였는데 1차 금속 쪽은 뭐냐면은 조선 자동차 같은 철강 쓰는 쪽이에요. 근데 수출 지표 보시면은 그 자동차하고 조선 쪽에 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난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투자하실 때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선행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동차 조선은 또 이게 그렇게 선행적으로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라든지 조선철강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뭐 피크아웃으로 보는 쪽에서는 좀 이제 안 좋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이건 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잘 팔리는데 좀 있으면 안 팔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리 올라가지고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데는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좋고 어떤 데는 실적이 좋다 그래서 안 좋고 어떤 데는 앞으로 뭐 70억 정도 이렇게 뭐 투자해서 샀다 그러니까 500%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 투자라는 거를 딱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주식은 어떤 기업의 어떤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산업의 특성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감산 없이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제조 장비 납품업체의 양호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조사팀장님이 어저께 그 BSI 설명하시면서 해주셨던 얘기예요. 그리고 비제조업 중에서는 봄이 되니까 그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골프장을 좀 중심으로 좀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소식 조금 더해서 전해드리면은 이 주주총회 얘기가 좀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저를 종합하기가 좀 뉴스 3개만 골라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슬쩍슬쩍 하나씩 얹어드리는데요. 그 하이닉스 주주총회 어제 있었어요. 거기서 박정호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추가 감산 안 한다. 라는 얘기를 좀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왜 그렇게 추가 감산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얘기했던 건 아닌데 거기서 AI 챗봇 등 신규 수요 확대로 DDR5 주력 제품이 되고 있다. DDR5가 우리 DDR5도 정프로님도 많이 들어보신 DDR5 그 얘기는 뭐 이미 한 1년 전부터. 그쵸. 예, 1년이 더 됐죠. 더 됐죠. 예. 그런 게 있고 요새 조금 얘기 나오는 게 HBM 얘기가 좀 나오는데 HBM. 예, 이거는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게 고대역 메모리인데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빨리 하려면은 그러니까 GPU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메모리도 빨라져야 돼요. 근데 이제 HBM이라고 이제 고대형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개발은 다 해놨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제품인데 뭐 인공지능 챗봇 등 같은 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고대형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형 메모리 관련해서 나중에 전문가 따로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추가 감산 선언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의미 있는 마이너스 빅그로스를 기록할 것이다. 마이크론이 예. 마이너스 빅그로스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이너스 비크로. 자기네 회사가 그런다는 거 아니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마이너스 본인, 비크로스 본인들 마이크론이 예. 그러니까 빅그로스는 원래 플러스를 항상 얘기했었는데 설령 수량이 줄더라도 보통 이제 메모리 단위가 커지니까 예, 예. 그 빅그로스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로스잖아요. 네. 성장 마이너스 성장. 예,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빅그로스라는 단어를 뭐 처음 해놨고 여기다가 이제 그 약간의 좀 떡밥을 살짝 풀었던 게 네. 우리는 디램과 낸드 모두 빅그로스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했다. 좀 너네는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같이 좀 해주면 안 되냐? 셋 다 죽을 거냐? 나는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좀 이렇게 요런 세라. 살짝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또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오늘 7% 올랐더라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뭐 그런 감사한 소식이 들리면 메모리는 뭐 좋아지겠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제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게 약간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이었거든요. 이게 그 바닥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설레발 같이 하면서 슬슬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게 설레발로 끝날지 네. 아니면 진짜 하반기에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지를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된 뉴스 하나가 또 있군요. 예, 이게 이 뉴스는 제가 나오면은 되게 세세하게 한번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내일 언더스탠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밤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 지침이 공개가 돼요. 네. 미국에서 공개가 되면 내일 아침에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세부 내용을 좀 더 길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 생산세액공제 AMPC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게 되면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배터리 모듈까지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셀 만들고 이거 모듈 또 만들잖아요. 그럼 모델 만들 때 35 받고 10더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여기 뭐 엄청나게 큰 공장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LG엔솔이 25년까지 뭐 250기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SK온도 뭐 지금 이거 숫자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키워서 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80 몇 기가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거 받고 블루오버 129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25년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뭐 한 20기가 이상 공장을 또 짓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저녁에 나오는 거 직접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도가 있냐 없냐. 한도. 네. 우리는 어차피 받을 건데 그게 우리만 너무 많이 받아가면 뭐 상한을 캡을 씌워놓는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서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줄 거냐. 언제까지 줄 거냐. 왜냐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받을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캡 한도를 얼마큼 줄 거냐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 이게 언제까지 줄 거냐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좋은 거고 그 남은 좀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좀 걸러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 친구 우리 CATL 그 포드 끼고서 이렇게 슬쩍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도 보조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결정 났어요? CATL이랑 포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걸로는 발표를 했는데 네. 요거 가지고도 아직 논란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의회에서 한번 부결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의원인가 뭐 공화당 의원인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비판 얘기를 했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네. 요런 식으로 파트너십 구축하는 거는 보조금 안 주지 된다. 말자라는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 그 기업이 뭐 들어오라 말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요 세부 지침은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우회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가 이 지침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CATL이 이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셀 회사고 하다 해서 여기 CATL만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작년 11월쯤에 중국의 배터리 회사 거시안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미국에 한 3.3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8위 정도 되는 배터리 회사예요. 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연간 한 15만 톤 정도의 양극재, 연산 5만 톤 정도의 음극재 제조 시설을 미국에다가 아직 다 못 지었을 겁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요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요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원재료하고 부품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원재료와 부품? 네. 왜요? 이게 원재료하고 부품을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써 있는데 걔가 부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진짜 소재하고 네. 부품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 네. 하고 부품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아. 뭐 부품이 뭐 2만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뭐 셀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이 10장 들어가면 부품이 10개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양극재가 부품이냐 광물이냐. 이거를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금 있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광물에 대해서 이거를 광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나라에서 사용해도 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부품이면 북미에서 조립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양극재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광물로 분류하게 되면 한국은 FTA 체결 국가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오케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품이면 리튬 코발트 망간 전구체를 미국으로 옮겨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부품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IRA 100서 12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양극재, 음극재를 우리는 소재 부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광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는 광물이라고 그러면 니켈, 뭐 리튬 이런 거 생각하는데 100서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 FTA 국가에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네. 근데 요거를 확정을 해줄 거냐? 아하. 100서는 가이드라인이고 세부 지침이 확정이니까 요런 것들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IRA 품목 분류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을 북미로 옮기느냐 아니면 지금같이 동아시아에 남겨두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 혹시나 이거를 부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양극재 공장까지 미국에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세부 지침이 좀 중요하게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거 나오면 내일 좀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헤드라인만 몇 개 또 드리면은 네. EU에서 역외 보조금 규정 시행을 또 하려고 해요. 역외 보조금 규정 시행이 뭐냐면은 네. 다른 나라에서 보조금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오면 EU에서는 여기 공공 입찰 같은 거 안 되고 규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그럼 역외 보조금 규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인텔, 레이시언, 시스코, 바스프, 파나소닉 미국에서 지원을 받은 21개국의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네. 자국에서 보조금을 갚는 21개국 다국적 기업이 이거에 반발하면서 선판 연판장 돌리고 돌리고 있어요?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EU가 아닌 대표적인 국가 영국에서 여기서 영국판 이제 그린데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탄소 국경세 플러스 미국의 IRA 비슷한 그런 보조금 규정들을 만드는 걸 또 영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는 광물로 가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합의 정리하시죠. 보시죠. 네네. 네. 정부님이 정리해가지고 네. 이렇게 딱 확정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희가 또 산풀 글로벌 채널도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다. 글로벌 채널 만들었다면서요. 네. 구독자 12명 그거 뭐 중요하지 않죠.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네. 해외 시청자를 위한 해외 경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뻗어나가겠습니다. 아 어제 클로징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미국이 저렇게 지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공장 다 가져가려 그러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미국 정부분들 인터뷰 좀 섭외 좀 해주세요. 글로벌 채널에서. 그래서 정부 입장 뭐 이런 거 좀 들을 수 있게. 그 인터뷰어는 누가 할 겁니까?
정프로님이 하셔야죠. 아 제가 하는 거고. 그럼요. 초보로님 미국 파시잖아요. 미국 유학하시잖아요. 아 유학파죠 참 제가. 참 제가. 명예커님은 중국파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아니 근데 영어를 더 잘 안. 호주에서 또 오래 있었어요. 네. 아, 호주에서 12년 있었고. 글로벌 인재시군요. 네. 중국은 클럽밖에 안 다녀서. 3프로 글로벌은 또 우리 명예인구나. 아 그때 다니던 베이징의 클럽 이름이 글로벌이었어요. 아 글로벌. 네, 오도구에 있는. 글로벌을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반성문이라고. 반성문? 예. 글로벌을 준다 그래가지고. 야 요것도 새로운 가겠습니다. MZ 세대 개그인가요? 네. 사고. 권순우 팀장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